도표 실용문은 얘기했던 대로 지나가고요. 얘는 나중에 예상 문제로 한 번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로 풀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내지 않아요. 얘는 아예 그냥 시험 범위에서 빼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나중에 포함되면 간단하게 한번 훑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칭출은 한번 보죠. 밑줄진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지문도 다른 문제로 변형할 수 없어요. 이 지문도 한다면 어법 말고는 문법 말고는 별로 낼 게 없는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어가면서 문법적으로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페이트론이라고 하면 얘는 고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객인데 보통 조금 자주 오는 고객, 단골, 후원자 이런 뜻으로도 쓰거든요. 레스토랑의 손님이 seemed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였냐면 아주 별나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bothered이라는 단어가 애써서 뭐 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뭐 신경 쓰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bothered라고 했으니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 seem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인데 이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 seem to do라는 이런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seem은 뒤에 형용사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ed 붙은 형용사의 모양을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신경 쓰냐면 temperature이라고 하면 온도죠. 레스토랑의 이 온도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complain이라고 하면 쟤는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만을 이야기하다, 불평하다, 그다음에 뭐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complain이라고 하면 불평하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o his waiter, 자기 담당 웨이터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at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complained 대시된 거죠. complained 대시되고 to his waiter는 이제 부사구처럼 된 거니까 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it's too cold, 너무 춥다. 그리고 asked, 그리고는 부탁을 하는 거죠. ask가 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to do라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소위 목적어가 오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sk는 물어보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해달라고 부탁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는 it was too cold, 너무 춥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여기 complained 하고 그 다음에 뭐 됐냐면 and asked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불만을 이야기하고는 부탁을 하더군요. 웨이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urn down이라고 하면 내려달라라는 얘기겠죠. 에어컨디셔너의 온도를 좀 이렇게 좀 에어컨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추우니까 좀 낮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줄여서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에어컨디셔너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을 낮추면 더 추워지는 거 아니에요? 온도를 낮춰야 추워지겠죠. 저건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쓰는 것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다운이라는 게 성능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된 거겠죠. 다음에 저런 건 이제 그러니까 말의 차이니까 알아야 하는 그런 게 되나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가격이 비싸다는 말을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가격이 높다라고 하지 비싸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expensive는 비싸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만약 이 가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 사용의 차이니까요. The bag is expensive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 쓰는 말은 맞는 말인데, the price가, the price is expensive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은 영어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와 관련된 용법은 우리말하고 영어가 같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각각 다르게 익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어컨을 좀 낮춰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쉽게 왜 우리도 선풍기 이런 거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돼 있으면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The waiter가 그래서 told patron, 손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He would do so.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few minutes later, 몇 분 뒤에 그 손님이 그런데 또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t's now too hot. 이제 너무 덥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웨이트가 apologize라는 단어는 사과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는 told the angry patron에게 그 화난 손님에게 말을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러분 이게 told라는 놈을 동사로 보면요. 동사로 보면 얘 동사군요. 지금 일단 이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형태로 쓰는 소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사형식 동사다라고 하잖아요. tell이라는 단어는 사형식 동사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라는 자리에 대시라는 접속사로 명사절이 온 거죠. 자, 뭐라고 이 화난 고객에게 말을 했냐면 자기가 그러면 make adjustment의 adjustment이라는 말은 조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make adjustment이라고 해서 조정하다라는 말이 됐고 slight이라는 말은 약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에어 컨디션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this temperature complaint은 and 그리고 slight adjustment는 happened several more times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네요. 듀어링 뭐 하는 동안이냐면 그날 저녁 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온도에 대한 불평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light가 약간의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약간 작고 가느다라고 이런 걸 slight이라고 그래서 왜 빵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이렇게 얇게 썰어놓은 거 그런 것도 slice라고 그러잖아요. slight adjustment, 이 약간의 조정은 이렇게 됐네요. 계속 덥다고 하고 가면 또 좀 바꿔주고 춥다고 하면 또 바꿔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happen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 그래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 하나 같이 알아두시냐면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의 모양이 없고 요 모양으로 사용을 하죠. 아주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occur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내신 시험에 선생님들이 단어 잘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일부러 괴롭히느라고 반대말이 되는 단어를 써두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단어로 써서 그 단어가 이게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버리는 막 이런 문제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죠.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교과서 너무 낼 게 없고 쉽고 이러니까 교과서 문제는 뒷방 어렵게 바꿔버려서 그래서 그건 또 따로 그런 문제들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뽑아서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온도에 대한 불만과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은 일어났죠. several more times니까 몇 번 더 일어났네요.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계속 손님하고 낮춰줘 높여줘를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죠. during the course니까 내내라는 말이군요. 그날 저녁 내내 그렇게 몇 번 이런 일이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남자가 at another table의 남자가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ask 물어본 거죠. 얘가 동사죠. 얘가 주어고요. 자, 뭐라고 물었냐면 웨이터에게 물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how라는 의무사 절이 이렇게 온 거군요. 그래서 how를 가려서 좀 별로네요. 자, 여기가 이제 직접 목적어가 의문사 절로 온 겁니다. 역시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다라고 됐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물었냐면 he could be so 어떻게 웨이터가 여기 he는 이제 웨이터겠죠? 어떻게 당신은 could be so patient 그렇게 참을성이 있는가? 잘 참는가라고 물었습니다. impatient이라는 말이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는 이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 with constantly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whim이라는 명사는 변덕이에요. 이 단어는 좀 어렵네요. dissatisfied patron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satisfied가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dissatisfied니까 얘는 불만인 손님이 되겠죠. 이 불만스러운 손님의 이 끊임없이 변하는 변덕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야, 저 이제 옆에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웨이터 씨
야, 당신 참 대단합니다. 저 꼴통 저지랄하는데 저걸 어떻게 다 참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the wait가 shrugg이라는 단어는 어깨를 으쓱하는 거잖아요. 어깨를 으쓱하더니 he shoulders를 그리고는 say that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t's simple. 그 아주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어려워요. 간단해요. 그런데요. 하고 웨이트가 추가하기를 이 레스토랑은 does not even 심지어는 have an air conditioner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없는데 예 낮춰드릴게요. 예 높여드릴게요. 하면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써놨습니다. 하나도 안 웃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1번 가보도록 하지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어법 문제 말고는 별로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휘 문제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도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 어떤 걸 낼 수 있을까? 내가 dissatisfied 이런 거 지워서 satisfied라고 좀 찾아내는 이런 문제 낼 수는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읽기만 하면 실수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저랑 두어 번 정도는 해석도 다시 다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과제로 해보고 이러니까 머릿속에 해석을 정확하게 안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도 못 풀죠. 해석이 정확하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상의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처음 나눠드리는 과제를 그래서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돼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시험 가까이로 가면서 계속 문제풀이가 될 때 똑같은 시간을 줘도 남들보다 3배, 4배 많은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많이 풀어야 기본적인 모양들은 다 맞추고 내가 틀려대는 문제들을 골라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틀려야 많이 공부할 텐데 많이 틀리려면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많이 풀려면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예, 그래서 학습이 좀 효율적으로 수행이 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공부도 효율적으로 그 좋은 성과를 거둬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레옹은요, 나이가 38세인데 이 사람은 does not care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는군요. 마치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exercise 운동에 관해서 그다지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죠. 자, 하지만 he ran to니까 달려갔어요. save a woman 어떤 여자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After hearing screams니까 비명 소리를 듣고 and singing a burning car니까 불타는 자동차를 보고서라는 얘기죠. 자, 듣고 그리고 보고라고 ing 이렇게 맞췄습니다. 당연히 접속사와 연결하는 동일 내용의 어구들은 동일한 격을 갖춘 그 단어들로 적혀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drag라는 말은 끌어내는 거네요. 여러분 마우스로 뭘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걸 뭐라고 하던가요? drag and drop이라고 하잖아요. 그 drag가 이거예요. 자, drag 그 다음에 and 그리고 drop이라는 말이 그러면 뭐예요? 얘가 떨어뜨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43세 된 여성을 끌어낸 거군요. and 그리고 그 여성의 개를 끌어냈는데 어디에서 끄집어냈냐면 그 불타는 자동차에서 이 여자를 구해낸 거죠. One policeman at the scene 이라고 할 때 이 at the scene은 이게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장면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한 경찰관인데 at the scene이니까 그 현장에서 한 경찰관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내 생각엔요 30 seconds later 30초 뒤면 30초만 늦었으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여자는 죽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의 이런 모양은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조동사가 오고요. 조동사가 오고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죠? 조동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면 얘도 그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상대 시제가 작용을 하는데 얘는 현재부터 앞으로가 됩니다. 현재부터 미래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have ed를 쓰게 되면 얘는 과거가 돼요. 이렇게 쓰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 He must be cute 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얘는 틀림없이 be라고 동사 원형을 썼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지금 또는 앞으로가 돼요. 그래서 걔는 틀림없이 지금 귀여워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건데 얘를 만약에 he 뒤에다가 must를 쓰고요. 얘를 뭘로 쓰냐면 have ed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must have ed로 쓰면 얘는 have been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귀여운 게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귀여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동사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면 지금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have ed가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조동사 have ed가 이렇게 소위 과거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양도 지금 이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얘는 지금 이 모양이 왜 나오는 거냐면 소위 뭐가 됐냐면 그 가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would have been 이라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죽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괜히 얘기했나? 괜히 헷갈리겠나?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라고요. 하나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가정법 시제가 적용이 돼서 가정법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뭐가 된 거냐면 과거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쓰고 있는 거죠. 괜히 어렵게 얘기했나 보다. 그냥 이것만 얘기할 걸. 자, 머릿속에 어쨌든 이 모양 기억하고 계세요. Would have been dead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모르겠으면 무시하세요. 지금 저 내용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그냥 저것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미스터 카이프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sure 내가 확신하건대 누군가가 would have done the same 똑같은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에 얘도 would do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would have done 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이 아니라 언제 얘기죠? 옛날 일이니까. 그래서 would do가 아니라 would do라고 쓰면 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했을 것 같다라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생각엔 아무라도 누구라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하기에 올바른 일이니까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네, 가정법 맞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합니다. 이 내용상은 실제로는 누가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내용상으로는 가정법이 맞는데 이 가정법은 if 절이나 이런 걸 달고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하십시다. 궁금한 게 뭔지 딱 알겠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딱 원래 딱 드는 아주 정상적인 괜찮은 질문인데요. 오늘은 요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합시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가정법 전체를 새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In November 2005년 11월에 미스터 카이프가 was driving 운전을 하던 중이었죠. 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이웨이 1에서 1번 도로인가 봅니다. 그 1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그때 어떤 남자가 wave니까 흔드는 거잖아요. waved for him 이 미스터 카이프에게 손을 흔든 겁니다. 뭐 해달라고 흔들었냐면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흔들었는데 그때 he told him에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이거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 찾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는 손 흔드는 사람이죠. 얘는 지금 주인공이죠. 그래서 손 흔드는 사람이 주인공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가 had crossed니까 건넜군요. 자동차가 told 말한 것보다 더 과거니까 뭘 써야 되냐면 had crossed라고 더 과거를 써야 하는 거죠. 자, 자동차가 had crossed 건넜습니다. 어디를 건냐면 센터 라인이면 중앙선이다. 그죠?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그리고는 launch라는 단어는 발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배를 물에 띄울 때 쓰던 거였는데 지금은 미사일 같은 걸 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신상품을 출시할 때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을 런칭했다라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런칭이 여기다가 ing 쓰는 겁니다. 근데 런칭이 아니고요. au라는 말은 영어에서 발음이 o 발음 납니다. 그래서 런칭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 여러분 because라고 할 때 이 au 들어 있잖아요. 이 au가 영어에서는 이런 소리를 내서 얘는 어가 아니고 런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런칭이 아니고 런칭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우리가 아우라라고 부르는 이 단어도 앞에 au가 있네요. 그래서 얘가 아우라가 아니고 오어가 맞는 발음입니다.
아우라라고 읽으면 대신에 영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 되죠. 자,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그러면 스스로를 발사시켰다라는 얘기죠. 이때 itself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스스로를 어디로 공중으로 발사시켰다라는 얘기는 중앙선을 넘더니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위로 치솟아 올라서는 and hit the tree, 나무를 쳐박았습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 제기대명사라는 놈은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같을 때 이 목적어 자리를 뭘로 쓰는 거냐면 제기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제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는 I love me라는 말이 없어요. 이 I하고 me하고가 지금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I love me라는 말을 쓸 수 없고요. me 자리에다 뭘 써야 되는 거냐면 myself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주어잖아요. 자동차가 런치했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자동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놈이 됐으니까 itself라고 써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it이라고 쓰면 틀리고 itself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제기대명사 문제도 이렇게 잘 물어보시거든요. 문법 문제 만들면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지문에서 막 대여섯 개 줄을 막 긋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만 10개도 고요. 많이 긋는 학교들은. 그리고 다음 중 틀린 걸 다 고르시오. 여러분 학교는 뭐 내냐면 5개, 6개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틀린 거 몇 개게 이거 물어요. 왕 짜증이 날까?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못 찾으면 그 문제를 틀리는 거죠. 진짜 화나는 문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에서 수능이면요. 그러면 그리고 수능 특강 갖고 시험 보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딱 중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이 내신 시험 문제는 그래서 억지로 문제를 구겨서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문법 문제로 나올 지문들은 이것뿐입니까? 모든 걸 다 아주 세세하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 만들어 드릴 때 각 지문에 문법 틀린 거 찾아내기 자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한 지문에서 10개 찾아내기 꼭 하셔야 돼요. 그걸 다 해두고 나면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까지 이제 놓치지 않으려면 거기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되는 건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아깝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깝긴 하지만 뭐 시험 점수를 얻어야 되는 거니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봤는데요. so 같은 동사 우리 지각동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동사가 들어오고 목적어가 들어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자리에 ing 오는 거 괜찮고 동사 원형 come 오는 거 괜찮지만 뭐는 안 되냐면 to come은 안 되죠.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 to를 쓸 수 없습니다. 자, 뭐 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프가 뭘 봤냐면 flame이라는 단어는 불꽃입니다. 화염이라고 하는 걸 flame이라고 하는데 이 불꽃이 coming from 나오는 걸 봤죠. 불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upside down 하니까 upside니까 위쪽이다, 그죠? 위쪽이 어디로 왔어요? down으로 왔네요. 그게 뭔 말이냐면 위가 아래로 왔으니 뒤집힌 거죠. 그래서 뒤집힌 자동차에서 이 불꽃이 나오는 걸 봤죠. 뒤집힌 자동차에서 불꽃이 나오는 걸 보고는 ran over, 달려갔네요. run을 달려가서 뭐 하려고 달려갔냐면 구해주려고 달려갔군요.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안에 있는 여자죠. 그 안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여자를 구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문이 딱 닫혀 있었고요. 스틱이라는 말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스티커 생각하면 된다고요. 붙이는 종이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가 여기에다가 ER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틱이 붙이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 과거형이 스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과거 분사로 쓰면 스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가 들어와 있죠. 딱 달라붙어 버렸다라는 얘기니까 꼼짝도 못하는 걸 비스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꼼짝 달싹을 안 하는 겁니다. 문이 꼼짝을 안 해서 원래 차 사고 나면 문 잘 안 열립니다. 안전띠도 잘 안 풀리고 그래요. 사고가 났는데 안전띠가 막 풀리고 그러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띠는 원래 안 풀리게 설계가 돼 있어요. 사고가 나면. 여러분 그 안전띠 메고 가다가 어디 탁 부딪혀 보면 콱 하고 좋은 거 느낄 거요. 이게 정상일 때는 풀리죠. 근데 그게 그 사고로 딱 종결이 되면 이게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끊고 나와야 되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차들 옆에 안전띠를 끊는 커트를 준비를 해두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뚫고 나와야 하는 거죠. 문도 뭐 당연한 거죠. 열리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뚝 처박혀서 고장이 나면, 그래서 가벼운 사고 때는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데 무거운 사고 때는 안 끄집어내주면 못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자동차가 이렇게 문이 꽉 꼈고요. 그래서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had to break window, 창문을 깨야 했죠. To get the woman and her dog를 out 하기 위해서 get 하는데 get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woman이랑 her dog을 움직여서 out 하려고. 그래서 get out 이니까 끄집어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끄집어내야만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practice 1번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practice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뉴욕의 주지사 넬슨 락펠러가라고 얘기를 했네요. govern이라는 단어가 얘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통치기구를 government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뒤에 MENT가 오면 통치기구, 보통 정부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governor라고 저렇게 뒤에다가 OR 붙인 저 단어는 미국의 우리가 그 총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governor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governor가 주지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뉴욕의 주지사인 그 뉴욕시가 있고 뉴욕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주에 넬슨 락펠러가 had a perfect Fifth Avenue penthouse를 갖고 있었죠. 아주 완벽한 그 5번가의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었는데 펜트하우스는 아주 고급스러운 집이죠. 원래는 펜트하우스가 제일 꼭대기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 꼭대기층이 호텔에서는 제일 비싸요. 원래 외국 애들은. 그래서 왜 프리티 워먼 같은데 영화 보면 뭐 방이 4-5개씩 달려있고 1박 하는데 막 몇천만 원씩 하고 이런 방들이거든요. 펜트하우스가. 그래서 아주 럭셔리하게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집 이런 것도 펜트하우스라고 부르게 됐죠. 이 펜타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가 숫자 5예요. 여러분 미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펜타곤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미 국방성 건물이. 그래서 제가 그 미 국방성을 걔네들 닉네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옆에서 봤다 치면요. 다 사각형인데 제일 꼭대기층만 오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서 펜트라는 숫자 5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펜타곤이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곤이라는 말이 정각형이에요. 그래서 격투기 경기장 여러분 뭐라고 부르던가요? 옥타곤이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안 보나? 나는 안 봐도 알긴 하는데 저는 경기가 너무 흉측해서 안 보는데요. 옥타곤이라는 말이 그래서 뭐냐면 얘가 몇 각형이 되는 거냐면 팔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장이 그냥 이름 팔각형이라는 이름이에요. 정팔각형. 그래서 육각형을 헥사곤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6이어서. 그래서 펜타가 5여서 펜타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옥타가 8이어서 그래서 1옥타브가 8도죠. 그래서 발 8개짜리 문어를 뭐라 그래요? 옥토퍼스라고 하죠. 이 옥토라는 말이 들어가면 숫자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버 이게 몇 월이에요? 안 속네.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얘가 10월입니다. 옥토버는 왜 그러냐면 원래 옛날 로마 달력은 3월이 1년의 첫 번째 달이었어요. 3월이 1년의 첫 번째 달이어서 8번째 달이 되던 거였죠. 그래서 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죠? 우리가 줄리어스 시즈라고 부르는 원래 걔네들 말로는 케이사르죠. 그 다음에 걔의 양자였던 애가 두 번째 황제가 되는데 걔가 이름이 뭐죠? 네? 옥타비아누스죠. 그죠? 옥타비아누스 말고 또 옥타비아누스 네? 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의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의 이름이고 걔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 평민이었을 때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 거 보니까 얘 몇째 아들인 것 같아요? 예, 8번째 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양반들은 이름을 좋은 이름 썼잖아요. 좋은 양반들은 김승현 이런 이름을 쓰는데 쌍놈들은 뭐 막둥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말자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평민이어서 이름이 뭐 팔둥이 뭐 이런 이름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황제가 됐는데 황제 이름이 팔둥이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당시에 이제 원로원에서 이름을 황제 이름에 걸맞게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바꾼 거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달 이름으로 정한 게 오거스트가 되는 겁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달을 하나 만든 게 줄라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로마 달력은 1월에서 10월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0일씩인데 그래서 10번째 달이 90일이었어요. 아주 웃기게 적어놨던 거죠. 그렇게 짓다가 그러다가 이제 두 달을 더 정해서 그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를 나눠놓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트의 이름을 따서 오거스트를 나눠놓고 야 왕의 날들이 어떻게 30일만 있을 수 있겠니? 그래서 지네들 달들은 31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3579 이렇게 안 주고 13578 80 이렇게 이상하게 주는 일이 생기고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2월달에서 이틀 빼는 희한한 일을 한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트하우스가 파노라믹 뷰인데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옆으로 길게 찍은 거 파노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펼쳐진 전경이 보이는 거죠. 어디가 보이냐면 센트럴 파크 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었는데 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와 계획이 있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냐면 풀업이라고 하면 얘도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말인데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면 얘는 고층 건물입니다. 옛날 말로는 마천루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 말로는 마천루라고 요새는 안 쓰는 말이니까 하늘을요 스크레이프라는 말이 긁는 거잖아요. 건물이 너무 높아서 하늘을 긁는 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을 세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Public Housing Project가 on the west side 쪽에 이런 계획이 생겨서 근데 이게 It would have been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Big middle finger가 될 거였어요. Blocking is sunset view를 그의 커다란 그 sunset view를 이 sunset은 일몰이잖아요. 해가 지는 일몰의 뷰를 차단하는 big middle finger가 될 것 같았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책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어디 갔지? 가운데 손가락 모형이 될 거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포큐가 될 거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역 같은 건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미들핑거 이거잖아요. 이게 자기의 선셋 뷰에는 완전히 그 건물을 설마 누가 이렇게 짓겠어요? 미국 애들이 건물을 이렇게 짓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퍼블릭 하우싱 프로젝트가 자기한테는 미들핑거가 될 거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폰서 학교에서는 또 포큐라고 이렇게 쓰지 마세요. 학교 시험 보는데 그 스폰서는 후원자는요. 또 하우징 프로젝트의 후원자는 하우징 브레트 이게 안입니다. 안 법률안. 이 주거 프로젝트 안에 후원자가 누구였냐면 에퍼시토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얘가 누구였냐면 파티라는 말이 정당을 파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민주당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을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해요. 민주당의 당 대표였군요. 올해는 보스라고 하면 이게 왠지 이렇게 막 용도 한 마리 그리고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원래 보스는 그냥 사장, 대장을 보스라고 합니다. 상사도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하고 이렇게 갑질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꼭 지가 항상 상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boss somebody around라고 해요. 내 친구인데 저 새끼 저 새끼 He always bossed me around라고 하면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는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락펠러가 얘를 초대했죠. 자기 펜트하우스에 초대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거 내버려 두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멋진 뷰가 있는 집이 앞에 이상한 게 하나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as gentleman이니까 신사로 이렇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f you stop construction, 네가 멈춰주면 그 건설을 멈춰주면 뭐에 대해서죠? 그 고층 건물의 건설을 당신이 멈춰주면 하고 락펠러가 발표를 하죠. I'll give you that 피카소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물론 여기서 피카소가 사람은 아니겠죠. 여기는 이제 피카소의 작품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he pointed, 이렇게 고유명사 앞에 이런 한정사 붙여서 얘를 작품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 피카소를 내가 당신을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리켰죠. One of the modernist works on the wall 이니까 그 벽에 걸려 있는 모더니스트의 이 현대 화가의 작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works도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이 피카소의 작품 하나를 딱 가리키면서 저 피카소 걸 당신 줄게요 라고 했더니 에스포시토가 그래서 이 나쁜 새끼가 동의를 한 거죠.
what he could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kyscraper는 was never built, 지어지지 않았고 락펠러는 made good on his promise. make promise라는 말이 약속을 지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make good on his promise, 자기의 약속을 잘 지켰죠. 자, 그리고 얘는 그래서 피카소를 얻었고 락펠러는 어떤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생겼냐면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죠. For the rest라는 말은 얘는 나머지라는 얘기예요. the rest라고 쓰면 나머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의 나머지 내내, 남은 일생 내내 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하나 생겼죠. 야, 내가 우리 집 뷰가 날아갈 뻔했잖니? 근데 그 자식 불려다가 그림 하나 줬더니 근무를 안 짓더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4 years afterwards니까 그리고 나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그는요 recount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세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every detail이라고 하면 그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다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e bribery라고 하면 이 bribery가 뇌물이에요. recount라는 말은 다시 센다라는 얘기는 우리말에 되새긴다라는 정도 되니까 다시 말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모든 그 뇌물의 세세한 이야기들을 늘 이렇게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capping it이라고 하는데요. cap이라는 말은 끝을 내는 것, 매듭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되새길 때마다 뭘로 하냐면 한 라인이 이게 말 대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punchline이라고 하면 한 방 먹이는 말을 punchlin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먹이는 말로 이 이야기를 항상 끝내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요, 얘는 이 모든 세세한 이야기들을 그 뇌물, 즉 피카소의 작품이잖아요. 이 뇌물과 관련된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시 되새기는데 그럴 때마다 capping이라고 다시 분사구문이 된 거죠. 이야기를 늘 끄집어내는 겁니다. 야, 엿될 뻔했는데 그 새끼 그림 하나 줬더니 나가 떨어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는 거죠. 뭘로 끝내냐면 한 방 매기는 말로 끝내는 거예요. 그거 가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프린트니까 복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가나 저런 놈들이 있나 보죠. 자, 이제 이번에는 7과의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지치죠. 조금만 더 힘내서 3번까지만 딱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딱 봅시다. 자, when he was young boy니까 걔가 어렸을 적에요. Young People's Book author Walt Dean Meyer가 went with some other boys,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Church Dream으로 갔는데, 자, when he was young boy, 어린 소년이었을 적에 Young People's의, 즉 젊은이들의, 청소년들의 책을 쓰는 저자인 월트 딘 마이어가 어렸을 적에, 얘가 주어잖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몇 명 다른 아이들하고 교회 체육관으로 갔죠. dream이 체육관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체육관입니다. 운동하는 장소. 우리가 보통 헬스클럽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그냥 gym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또 피트니스 클럽 이런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면 꼭 그 클럽 사람들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사람들만 쓰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그냥 보통 운동하는 거 gym이라고 합니다. 짐네이지엄을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운동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헬스클럽이란 말은 좀 이상해요. 그죠? 일단 발음도 헬스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발음 헬스클럽이라고 이렇게 들려서 제 외국인 친구는 꼭 자꾸 지옥의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dream이 되겠죠. 이 dream에서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같이 몰려갔던 이 아이들이 hope to play라고 했으니 뭐 하고 싶었냐면 full court basketball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코트 전체를 써서 농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they were disappointed 이라는 말은요, 실망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데 좀 실망을 했군요. 자, 왜 실망을 했냐면 when they found, 자기들이 알았을 때 실망을 한 거거든요. half of the court가,
코트의 절반이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동사,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ing, ed 이런 모양들을 정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나왔던 단어네요. occupy라는 말은 차지하다, 점유하다라는 뜻이죠. 아까 그래서 퀘벡에 점유하다 뭐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점유된 거죠. 코트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코트가 점유당한 거니까 수동인 어떤 모양을 ed 모양을 쓰는 게 맞겠죠. 자,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여자아이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아이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춤을 추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여자아이들이 코트의 절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풀코트 게임을 해보려고 단체로 갔는데 이런 젠장 이미 먼저 온 여자아이들이 코트의 절반에서 그 춤추고 스트레칭하는 걸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the boys made what they thought were appropriately disgusted comments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남자애들이 made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what they thought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disgusted 토할 것 같은 말들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말을 했다, make comments 말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자리에 they thought라는 말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라는 말로 들어가는 흔히 관용적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째도 되냐면 없어져도 되는 말이에요. 저게 빠져도. 그래서 what w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disgusted라고 하면 이렇게 혐오스러운 이런 아주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불쾌한 말을 했고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appropriately라는 말이 적절히 적당히라는 부사가 되는 거고요. disgust가 동사로 쓰면 이게 우리가 막 올라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속을 불편하게 하다, 메스껍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disgusted 한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속이 불편한, 아주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불편한, 이런 적절하게 이렇게 욕 나올 것 같은, 토할 것 같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the girls가 여자애들이 made a deal,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내기를 난 거겠죠. 제안을 했죠. with them, 얘네들하고. 남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이제 제안을 해온 겁니다. 내기를 걸어온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the boys가 니네들이 could do 할 수 있으면 the stretching exercises를 이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스트레칭 운동이냐면 이 여자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된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would leave 떠날게 우리가 떠나서 allow 하게 해줄게 너희 남자애들이 to play full court basketball을 하게 해줄게 라고 할 때 allow를 동사로 보면 얘는 목적어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to를 빼먹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만약에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이 여자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여자아이들이 떠날게 그리고 너희들이 풀코트 바스켓볼을 하게 해줄게. 근데 하지만 만약에 남자아이들 could not do 못하면 이 스트레칭 운동을 못하면 그러면 니네들이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perform이라는 말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수행하다 이행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다라고 하면 돼요. 자기들하고 함께 이 댄스 루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기를 걸어온 거죠. 야, 네가 우리가 하는 스트레칭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켜줄게. 만약에 못하면 니네 우리랑 같이 춤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남자애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offer 제안을 accept 수용을 했고요. 받아들였는데 남자애들 아주 빠르게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면 none of them이니까 그 중에 아무도, 그죠? 단 하나도 flexible이라는 얘기는 유연한 거잖아요.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안 거죠. 자기들 중에 유연한 놈이 없다. 자, 어떻게 충분히 유연하냐면 이 표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flexible enough to do라고 해서 이 어순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enough라는 말은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고요. 이 to do가 enough를 다시 수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기에 충분히 유연한이라는 이 어순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게 쓸 때 어떻게 선생님들이 쓰시냐면 장문하라고 할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소수령 문제가 있으니까 이 flexible 그다음 이제 enough flexible 이렇게 써줄 가능성이 있어요. 객관식으로 낸다면 이렇게 쓰면 틀리거든요. 자, 걔들 중에 누구도 충분히 유연치 못한 거죠. 또 스트레칭 운동을 할 만큼 유연한 애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곧 알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대선 다시 똑같이 앞에 있는 뭘 꾸미는 스트레칭 운동을 꾸미는 거겠네요. 그 여자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이 만들어 버렸군요. The boys가 뭐하게 만들었냐면 live up to 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우리 make 같은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사역 동사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나오면 이 자리 목적격 보호에 그래서 뭘 써야 하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군요. 자, live up to라고 하면요. 얘가 어디에 맞추다, 어디에 맞추어 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뒤에 그 거래에 맞추어 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이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they had made가 앞에 있는 the를 꾸미게 되는 거겠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었던 그 약속에 맞추어 살게 만들어 버렸죠. 여자아이들이 여기서 they는 그러면 남자아이들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이 했던 그 약속에 맞추어 살게 만들었죠. 아니다, 이거 여자애라고 봐도 되나? 이건 좀 애매한데요. 자, 어쨌든 이건 남자도 될 것 같고 여자도 될 것 같고 남녀를 다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boys는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은 had to perform이니까 해야만 했죠. 그 댄스 루틴을 그래서 얘네들하고 그 여자애들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됐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7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8과 단어 빈칸, 그 다음에 9번 문장 빈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